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하고 선생님들과 제가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할 때 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회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런 환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왜 아침마다 올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 누구 안 올 거예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든 안 울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바쁘면 또 다른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라도 울 때 조금씩 줄이게 해서 이 아침마다 우는 걸 없앨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울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생님 누구 안 울죠? 그리고 옆반쌤한테도 가서도 오늘 누구 안 울었죠? 이러면서 우리끼리 의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도 엄마 오늘 누구 아침에 안 울었죠?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진짜 안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 시간에 선생님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 친구 중에 아침마다 힘들게 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누구 안 울 거예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든 선생님들이 어떤 수를 써서든 안 울게 만들 거예요. 믿어요? 믿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한 스킬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우는 거를 정말 줄여갔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2달이 지났거든요. 무의미하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조금씩 울었다 안 울었다 울었다 안 울었다 하긴 하지만 울음이 너무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이렇게 좋은 상호작용을 해주는데 뭐가 문제지? 왜 충족스럽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달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친구가요 이렇게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선생님 누구도 그랬죠? 누구도 그랬죠? 선생님 담임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도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헤아리면서 짚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선생님들이랑 책을 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책에서 읽은 느낀 점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일화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참을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때 누구 괜찮아졌잖아요. 누구도 울다가 괜찮아졌죠. 그리고 누구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은 누구예요? 이 친구만 조금 되면 이제는 모두가 울지 않고 자기 놀이에 몰입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암묵적인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우는 건 내가 그 아이가 안 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식을 하고 생각한 순간 안 울 거라고 믿게 됐다고. 조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서. 그럴 때마다 아니야, 안 울게 할 거야. 내가 이제까지 아이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똑같은 표정으로 이 아이가 그 울음을 멈춰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진 스킬들을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더니 울음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말하니 이 책의 내용이 확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부모님들께서 답답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요 무조건 원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그 표정을 느끼면서 달라져
해낼 거야.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빠르게 도와주면서 빨리 그 행동을 멈추고 바꾸게 도와줘 보세요. 분명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진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게 유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유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모두가 다 배우면 해내더라고요. 그 중에 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가 불안감을 가지거나 아이가 울거나 그럴 때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울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내면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아이가 똑같은 상황일 때 울지 않고 헤쳐나가듯이 이 아이만 울고 있다면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을 또 하나 세워주면서 다른 아이들이 했는데 왜 얘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두 가지를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부모면 나 때문이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아침에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였으면 아이에게도 너가 해결할 수 있어. 너는 정말 힘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동기를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 있는 동기를 내 안에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교사였으면 아까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려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나에게서 통제를 찾으시면 되세요. 교사 입장에서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얘가 이러지 않는 성격인데 이렇게 하거나 아이에게도 다른 친구를 탓하거나 걔는 좀 그렇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점을 다른 데서 찾게 돼요. 그래서 내적 통제를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나는 그걸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라고 그 동기를 통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시는 걸 내적 동기, 내적 통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울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아침에 울면 아침에만 울거든요. 넘어질 때 울면 분명 넘어질 때만 울거든요. 그리고 뭔가 속상할 때만 울거든요. 처음에는 모두 자유롭게 놀게 하고 기분을 모두 잘 표현하게 도와주는 것도 제일 우선 방법이지만요. 이렇게 한순간에 울음이 길어질 때는 울음을 점점 짧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설명을 한다거나 뭔가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요.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여기 눈물 났어. 눈물 닦아봐. 이쪽도 흘렀어. 이러면서 행동을 움직이게 하면서 그 시간을 점점 줄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울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 그거 진짜 어려운 거야. 선생님도 5살 때 그게 진짜 어려웠는데 넌 어떻게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음의 시간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시간을 점점 짧게 도와주시면요.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의식이 없게 돼서 몰입하는 상황만 있고요. 또 잠깐 문제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빨리 넘기는 행동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 방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띵커꼬꼬 하세요. 안녕.